자, 주식으로 노후 준비해드리는 조선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들 큰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두가 좀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차 전지와 한국 주식 조만간 엄청난 상승장이 올 것이다. 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이 워낙 이 종합적으로 상승을 못하다 보니까 금투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한국 주식 무용론이 좀 대두가 되고 있죠. 심지어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 한국 현금 다 버리고 미국 S&P 500에 묻어라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좀 극단적인 이런 투자법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증시 무용론이 있었던 것처럼 미국 증시 무용론이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미국은 계속 성장하는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주식 다 최근에 많이 하셔가지고 십몇 년 기껏 해봐야 2008년 이때 하셨을 테니까 십몇 년 정도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압도적으로 미국이 좋았고 한국이 나빠서 그것만 보고 그게 역사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의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관투자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좀 심각하게 공부가 부족하니까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긴 역사를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워렌 버핏이 야 내가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가끔 내가 미쳤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게 1964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964년 다우가 864포인트에 마감했고요. 17년 뒤인 1981년도에는 86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17년 동안 다우지수는 딱 1포인트 올랐죠. 야, 엄청나게 안 올랐죠. 거의 우리 지금 상황이고 우리는 그래도 좀 낫죠. 코스닥은 못하고 코스피는 좀 낮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 많이 오르지는 않았죠.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낙담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17년 동안 안 오르면 이거 진짜 왜 투자하냐. 미국 사람도 그땐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1964년에 비해서 1981년에 보면 사람들이 살림살이도 더 나아지고 그랬을 텐데 주가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데 계속 말이 안 된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미쳤나? 이런 생각을 워렌 버핏이 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끝나게 됩니다. 허버트 스타인이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끝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요. 먼저 미국이 17년 동안 저주받은 시대의 그래프입니다. 다운데 이건 investing.com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64년도부터는 자료가 왔고요. 71년부터 있습니다. 71년부터 83년까지 보시듯이 박스피, 우리가 맨날 박스피 하듯이 미국도 박스피였다라는 거고요. 그랬는데 17년 동안 주식 쭉 하신 분들은 미장은 영역을 모르는구나. 미장 탈출해갖고 딴 데 갈까, 일본 갈까 그런 얘기하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82년부터 어떻게 됐냐면 82년부터 이렇게 됐다.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여기가 여기입니다. 약간의 등락을 보이고 있죠. 여기가 여기입니다. 17년간의 저주를 끝내고 865포인트에서 지금 44,000이 된 거죠. 44년간 51배, 연평균 9.3%의 수익률이 발생한 거죠. 워렌 버핏이 여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시점이. 우리가 지금 얘기한 시점이 여기일 수도 있어요. 국내장도.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만큼 한국에서도 유명한 투자자가 피터 린치인데 피터 린치가 펀드 매니저 시점이 언제냐면요. 여기 77년, 78년.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1992년 그만뒀거든요. 91년, 92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 아주 조그만하게 그 작은 음봉 하나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1987년 불량금 때입니다. 하루에 그 22포인트 빠졌던. 그때고요. 쭉 떨어졌다가 하여튼 2년도 정도에 피런치가 아마 10몇 년간 그 펀드 매니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서 야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때려치고 나서도 이렇게 올랐다라는 그런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봐서는 1981년 이상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증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그 밸류에이션 이때 당시에 보면 17년 동안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었고 경제는 계속 성장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갖고 주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PAR이라는 게 엄청나게 떨어졌을 거니까 실제로는 그랬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 국장이 44년 동안 좋아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만 벌면 미국장에서 돈 벌어야지 하고 이제 미국장 들어오고 하니까 현재 미국장이 현재 22배, 23배 정도 PR이 올랐고요. 이때는 10배가 안 됐어요. 실제로. 이때 당시 실제로 말씀하신 거 보면은 9배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10배였던 PAR이 22배가 된 거고 PAR 수준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이익도 그만큼 늘어났겠죠. 그 두 가지가 결합돼서 지금 이런 형태의 주가 상승이 일어난 거고 동일한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10몇 년 동안 계속 박스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단 기업들이 이익 규모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PR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거고, 사람들이 주식을 해서 점점 재미가 없고 미국장 재밌고 하니까 국장 팔아서 미장 가고, 국장 팔아서 미장 가고 하니까 국장 PR이 계속 떨어지고 미장 계속 PR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격차 계속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81년도 보면 정확하게 한국하고 반대였어요. 미국이 1982년도에 9배였고 우리는 20배가 넘었어요. 이때 우리나라는 되게 고평가되고 있었죠. 우리나라는. 근데 그 이후에 한 50년 정도 신화관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이 역전된 거죠. 오히려 미국 PR이 지금 23배 정도 같고 우리가 지금 한 10배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2012년 10월 달 기사입니다. 한국 증시 PER 그 8배 법칙, 이번에도 과거의 자료도 쭉 보니까 2008년 이후에 MSCI 한국 지수 기준으로 한국 증시 PER이 8배 이하로 떨어진 것은 총 5차례인데,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이 5번마다 꼭 이 자리에서 반등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경험치. 한국 증시 PR이 8배 수준이면 지수가 반등한다라는 게 하나의 경험치가 됐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그때 차트입니다. 8배를 깼을 때고 깨면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 한국 증시 아까 2002년도였었고 이건 2024년도 11월 12일 기사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한국 증시가 22년 만에 저평가. 저평가된 원인은 서학계입니다. 돈이 이만큼 빠져나갔으니까. 해외 주식이 지금 100조 가까이 나가 있거든요. 국장에 있어야 될 돈이 위장으로 옮겨간 것이 100조 가까이 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저평가된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올해는 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계속해서 쭉쭉 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국장 다 떠나게 되고 떠나면서 저평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BNK 투자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주식시장 대비 코스피 시장 200 12개월 이제 주가 수익비 PER이 57% 저평가됐다. 그리고 코스피 200의 12month PR이 8배로 역상 최저점에 근접했다. 이 이후에 더 빠졌으니까 지금 8배를 아마 깼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한국 시장인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국장은 단순히 어떤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금투세, 최고 수준의 상속세, 기울어진 공매도 제도, 물적 분할, 유상증자 이런 제도적인 여건 때문에 기업이 잘한다고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다. 체제의 문제다. 이런 의견들이 많죠.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기업의 문제도 있을 거고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라는 건 이제 기업이 벌어든 이익에다가 곱하기 PER로 결정되는 건데 EPS 곱하기 PR이 주가니까요. EPS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제 기업의 요인이고 그 PER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제도의 문제예요. 금융시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국장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두 가지가 다 개선이 돼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지금 PER 측면에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낮은 상태고, 이거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5개월 연속 음봉 뜰 때 됐나? 전문가들 이달 중 반등 가능성. 이건 2004년 기사입니다. 2004년 기사인데 과거 종합지수 데이터를 보니까 5개월 연속 음봉이 나타나면 그게 끝이다. 5개월 쭉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종합주가지수가 추적을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5달 연속 떨어지면 심하잖아. 한다는 반등을 주고 다시 떨어져야죠.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기술적 반등 같은 거죠. 근데 그러더라도 어쨌든 강한 큰 양봉이 좀 나오고 그 양심상 좀 그렇게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5개월 연속 음봉을 넘어서 초과한 사례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1997년 IMF 때죠. IMF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가 이제 7개월 연속 음봉이 나왔었고 그걸 제외하고 보면 다 5개월 음봉으로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면 이게 최근 차트거든요. 코스닥 차트인데 보시면 4월 달부터 빠진 거예요. 사실 4, 5, 6, 7, 8, 9, 10, 11 중간에 양봉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그 약한 양봉이 하나 있죠. 이것도 음봉이다라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이 빠진 거예요. 심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등할 때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 양봉부터 쳐서 보더라도 7, 8, 9, 10, 11 여기까지 빠지면 5달 연속이거든요. 양봉이 뜰 자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2002년 코로나 버블 때 저점, 그 다음에 2022년 요거는 그 미국의 금리 인상 단계에 들어가서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빠졌을 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점은 연결해 보면 이렇게 상승 추세선 그다음 하단 부근에 있고, 그다음에 이 녹색깔 박스가 과거의 그 지하 저항이 반복됐던 포인트거든요. 이 녹색깔이 670, 680 이렇게 해서 700포인트 초반까지. 그러니까 여러모로 봐서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자리에선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올해 4월달에 빠졌던 게 글로벌 증시 다 괜찮았는데 우리만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이제 금투세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돈이 나간 거예요. 해외로. 미장을 가신 분도 있고 부동산 쪽으로 가신 분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거니까 이제 관련해서 이제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 아니다라고 되게 우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자꾸 우기시는 건 경제의 문제를, 정치의 문제를 보신 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건 좀 지양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좀 문제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을 한번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워렌 버핏이 주식을 파는 게 되게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인국 경제연구소에서 최근에 나온 게 버크셔웨이 3, 4분기를 보니까 그 주식을 너무 많이 팔아갖고 현금이 주식보다 많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 불길한 지표가 워렌 버핏 연금 조롱받기 시작했다. 예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죠. 닷커버블 때. 그때 조롱하셨던 분들이 완전 박살이 났죠. 지금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워렌 버핏이 보면 올해 한 그 봄부터 주식을 팔기 시작했어요. 24년도. 올해 봄부터 보면 미국장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올랐어요. 지금 봄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도 미국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뭐랄까 그 기쁨을 이제 향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워렌 버핏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이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 인간 뭐 올해 보면 팔았다면서 난 아직 들고 있어. 아주 그냥 상승하고 따뜻한데 그러니까 막 조롱한다라는 거죠. 닷컴 버핏 때도 그랬다는 거고요. 보시면 PER 수준이 이제 과거 10년 평균을 보면 대략 그 18배 정도가 평균입니다. 5년 평균이 19.5인데 지금 5년 평균, 10년 평균을 다 월등하게 넘어서는 23을 했을 겁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더 올랐기 때문에 이 고점까지 간 거고요. 고점을 가면은 다시 한번 더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아까 우리 2021년 코로나 그때 여기가 13배 하고 코로나 터졌을 때 이때가 금막히 하고 13 찍고 쭉 올라서 23까지 찍고 그리고 떨어진 거니까 좀 미국은 좀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고 미장은 여기 있는 거니까. 느낌상의 느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위장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갈 것 같고 국장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것 같은 거잖아요. 지금 느낌이.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제 미래 예측을 할 때 과거부터 현재까지 본 걸 가지고 미래에 연장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거냐면 작년에 1위였어. 올해 2위. 내년에 얼마죠? 3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작년 1위였고 올해 2위였는데 내년 꼭 3위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작년 1위였다고 해서 2위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에 다시 1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3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작년 2위였고 올해 1위였으면 다시 2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 고평가되어 있는 자산들은 내려가고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은 올라가기 때문에 다만 장기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 대충 이 정도 왔을 때 얼만큼 맞나 지금 좀 줄여야지 팔다 보니까 더 올라가니까 더 고평가되니까 팔아야지 팔다 보니까 지금 주식보다 현금 더 많은 상태입니다. 현재 워렌 버핏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워렌 버핏을 오해하신 부분이 워렌 버핏이 돈을 많이 벌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그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가의 등락을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식으로 이제 부자가 되신 분이니까 아마 이 주가의 향방을 누가보다 잘 맞추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올해 초에 주식을 열심히 팔았는데 그 이후에 더 올라가니까 야 영감이 이제 갈 때가 돼가지고 잘 못 맞추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주식 버핏을 좀 조롱하신 분들이 있고 큰 버핏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그 조롱받으시는 시기가 1년 반 정도 됐어요. 워렌 버핏이. 근데 생각보다 더 리스크를 해지하는 쪽으로 거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평가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면 판다. 거기서 더 고평가되면 판다. 저평가되면 산다. 거기서 더 저평가되면 더 산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도 마찬가지로 아니 그때 작년 에코프로 떨어져서 20만원, 21만원, 22만원 이럴 때 사고 하길래 니 보고 따라 샀는데 왜 안 오르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저도 저점을 맞추려고 해도 맞추진 못하고요. 맞추려고 산 것도 아니고 21만원, 22만원 때 보니까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샀는데 이 저렴 가격보다 더 빠진 거죠.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15만, 16만 갔길래 야 이거 20만원에도 내가 더 싸서 샀는데 15만, 16만 하니까 더 싸네? 더 샀는데 그것도 더 떨어져서 지금 12만 5천 하고 뭐 이런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버핏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가의 미래 향방을 맞춰야 돈을 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버핏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맞춰야 되는데 왜 자꾸 못 맞추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 이거죠. 지나 보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결국 금투세 문제가 올해는 특히 코스닥, 2차전지 이렇게 해서 시장을 짓눌러 왔던 그런 건데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 민주당에서도 금세 폐지한 쪽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확정된 게 아니니까 아직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민주당이나 야당 쪽에서 그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아직 조국혁신당이나 뭐 그다음에 그 참여연대 이런 데서나 또 간담회해가지고 금세 받은 듯이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 불안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텐트럼까지 생기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고, 바짝 증상이 반영돼서 5만 원도 개 싼데 12만 5천도 가능해, 미국 기준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코인도 젊으신 분도 관심 많으실 테니까 코인과세하고 지금 그 코인과세 유예하고 금세 폐지, 늦어도 12월 2일까지 결정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투데이의 정성욱 기자님께서 이제 써준 기사인데 11월 18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잘 안 보시니까, 국회에서 법이 어떻게 통과되고 이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시니까 금투세법 그리고 상속세법, 이번에 계속 얘기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예산안하고 연결되는 법이에요. 예산안하고 연결되는 법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산이 정부가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국회에서 예산을 결정을 안 해주니까 해줄 일을 넘겨서 1월 20일, 1월 30일 이럴 때만 예산 결정이 되니까, 그 정부에서는 예산도 없는데 공무원들 월급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골치 아픈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안은 해를 넘기지 말고 시한을 딱 못 박아두고 꼭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여야가 합의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액 관련돼서 부수 법률안은 11월 30일까지 의결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2월 2일 날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어서 그 본회의에 회부가 된다는 게 국회법에 정해졌다. 12월 2일 날 그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요. 군세 폐지 법안이 상정이 돼서 민주당에서 만약 거기서 반대표를 던진다, 그러면 통과 안 되겠지만, 그러면 진짜 난리 나겠죠. 일단은 지금 그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께서 민주당을 금세 폐지하는 걸로 우리가 결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뭐 아직까지 하여튼 법안이 올라옵니다. 12월 2일 날 법안이 올라오고요. 이 관련된 그 세법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기재위 산하의 조세소위라는 데가 있는데, 그 조세소위가 원래 14일, 15일 날 회의를 열어갖고 금세법, 뭐 상속세법 이런 거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정부 예비비라고 있는데 정부 예비비가 4조 5천억 이 정도 됐는데, 이거 못 줘 이래가지고 민정에서 2조 2천억인가 2조 3천억인가 절반을 깎았어요. 통과시켰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화나가지고 그걸 막 싸우다가 반쪽짜리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4조 5천억을 4조로 이제 줄인 걸로 해서 합의를 봤고요. 그럼 다시 정상화됐거든요. 다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정상화 돼가지고 아마 이런 형태로 해서 민주당 여야 합의 사항인 만큼 논의만 지게 되면 통과시킨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일단은 이 기자분한테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별일 없으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스케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월 30일 원래 의결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국회법상 10월 2일 날 상정돼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실로 억눌렀었던 금투세 문제도 얼마 안 남은 거죠, 사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선생이 지금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 누르시게 되면 아래 이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클릭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요청을 하시기 전에 상단에 보시면 010-7676-4223번으로 숫자 7 보내신 다음에 이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선생과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제목 아래 더보기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게 됩니다. 설명란에서 소통방 입장 링크를 클릭을 하신 후에 여러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시는 010-7676-4223번으로 숫자 7이라고만 남겨주셔서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통방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뉴스 기사라든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매수, 그리고 매도에 대한 자리도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복리의 마법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익을 굴려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자 원금이 우리가 100만 원을 잡아요. 100만 원 잡고 저와 함께 12개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달에 목표 수익률을 현실적으로 10%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달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된다? 수익금이 10%가 나오면 계좌 수익률이 10%니까 110만 원이 돼요. 11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매달 조금씩 늘려나간다라고 하면은 12개월, 1년 뒤에는 무려 213%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 소통방을 통해서 뭘 한다? 복리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들 수 있게끔 같이 도와드릴 거고요. 소통방을 통하면 복리 수익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 HLB 있었죠. HLB 49,000원. IT옵션도 있었습니다. 63,000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28,000원. 유한여행 굉장히 핫했었죠. 그것도 69,000원. 이렇게 진입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꾸준하게 복리로다가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1년차 때는 어떻게 된다? 200% 이상의 수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복리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려드렸던 10월 8일 어떤 종목? 미국 주식 SMR. 요즘 굉장히 미국 주식이 핫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미국 주식도 섞어서 알려드립니다. 바로 뉴스케이 파월 알려드렸는데 10월 8일 날 드렸죠. 그리고 최근 현재 언제다? 11월 달에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된다? 뉴스케이 파워 수익률이 얼마다? 105%다. 제 계좌입니다. 우리가 한 달이라는 시간만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105%라는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1년 잡고 복리로 10%씩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200% 이상의 수익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로 올라와 주면 어떻게 된다?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이걸 한 달로 줄였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어떻게 되세요? 그만큼 우리는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으로 극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맞겠죠. 소통방 이렇게 105%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그렇게 가져가면서 1년 뒤에 복리로 어떻게 200% 수익을 같이 함께 가져가실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010-7676-4223번으로 숫자 7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신 분들만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뉴스케이 파워의 주가를 봤을 때 10월달, 11월달에 보시면 거래량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한번 조정을 받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우리가 105%라는 수익을 현재 챙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이 SMR이 이제는 목표 가격을 소통방을 잡아들여서 매도로 슬슬 정리할 거고요. 제2의 SMR을 다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빠르게 들어오셔야겠죠. 들어오시는 방법은 010-7676-4223번으로 숫자 7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 조선생이 블룸버그에서 14년 정도 지금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금융 데이터도 만들고 금융 상품도 만들기도 하고 매매 타점도 잡아드리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 종목도 있을 거고 장기 종목도 있을 건데 나의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옵션도 설정을 해야 될 거고 쉽게 말하면 해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나스닥 종목 드릴 땐 제가 리스크 툴까지 다 잡아서 드릴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못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근데 하시다 보면 점점 30%가 40%가 되고 50%가 60%가 되고 처음부터 잘 따라오실 필요 없습니다. 10%로만 시작을 해도 아까 SMR 드린 것처럼 타점만 그냥 잡으셔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하나에 더보기 누르시고 이 링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입장 요청을 하시기 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7이라고 꼭 번호 발송해 놓으시고 입장 요청을 클릭을 해주셔야 제가 승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